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킹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13%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이 오늘 이 갑작스러운 급락을 좀 보여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 분봉상 쌍바닥 구간을 만들어 줬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제 나스닥 흐름이 좀 좋지 않았었던 상황이 반영이 되면서 장 초반에 투매 물량이 좀 쏟아져 나왔었던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시 한번 싹 다 말아 올려주면서 이렇게 양봉을 멋있게 세워준 구간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전부터 대한광통신 다시 한번 풀 반등 연출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마저도 뚫고 올라갈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이후로 악플이 좀 많이 달리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던 개인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오늘 시원하게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두 개의 말뚝을 딱딱 박아놨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집안 공사를 완벽하게 맞춰놓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오늘 갔다 왔던 구간을 보시면 2만원의 라운드 피겨 자리를 한번 또 훼손하는 구간이 연출이 되면서 쥐어짜듯이 물량 흡수를 해줬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저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쌍바닥이 연출됐었던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정까지도 떠져 있는 이 대한광통신, 도대체 어떤 일정이 있는 건가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앞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 그냥 박살내버리면서 미친 상승 흐름, 앞전에 보여줬었던 것처럼 이런 상승 흐름 한번 보여줘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폭등이라고 작성해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개인분들이 최근에 400만 주 가까이를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요, 대한광통신 조금 올라오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폭등이라고 작성해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을 추천을 받으신 개인분들이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바로 이 대한광통신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형적인 투자 경고에 들어간 종목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번번이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은 그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 구간에서도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어버리면서 쉬어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또다시 한번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면서 또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어 줬었고, 자, 이번에도 또다시 한번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종목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이면서, 자, 단기적인 추세 관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구간에서 라운드 피겨 자리와 21선을 한번 훼손해주는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 잡아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영상에서 짚어봐 드렸었는데, 그 뒤로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자리가 연출이 됐었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이 세력이 의도적으로 쌍바닥을 만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을 훼손하려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여기서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투매 물량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원리 자체가 앞전에 있었던 대한전선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연출시켜 줬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상증자가 단행이 되면서 개파락을 시작했었던 대한전선이 다시 한번 전저점을 이탈하려고 하는 구간에서는 정말로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이 신저가로, 그러니까 바닥이 깨질 수가 있다라는 그 공포가 극에 달하는 구간을 만들어내봐주면서 개미털기를 한 이후로 대한전선이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봉 흐름상으로도 지금 한번 쥐어짜는 듯한 물량 흡수의 구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어떤 일정이 좀 떠져 있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광통신이 이런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게 될 수 있었던 내용은 바로 GTC 2016에서 한 남자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자, 바로 그가 누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젠슨 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실제로 엔비디아는 GTC 2016 행사에서 글로벌 광통신 관련 기업인 루멘텀과 코이런트에 각각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떠져 있는 일정은 뭐라고 생각해보면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20일 실적 발표에 월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광통신 관련해서 실적 발표에 이어서 좋은 발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먼저 선반영되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바닥을 잡아줬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력이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엑시트를 하려고 했을 땐 두 가지 패턴이 보통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광기가 터져 나오면서 갭이 뜬 상태에서 정말로 이 주식 미쳤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래 정지 매매 패턴, 즉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독 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미쳤다 소리가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윗꼬리 음봉이 떨어지면서 이 거래량을 엄청나게 발생을 시켰었던 그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도 있었던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윗꼬리 음봉이 발생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는 패턴이 지금 최근의 구간에서 전혀 연출되지 않았었던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거래가 정지됐습니까? 아니면 투자 위험으로 들어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끈한 성격을 고려해봤을 때는 바로 이 첫 번째 케이스인 광기가 터져 나오는 구간으로 진입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가운데, 물론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력들이 정리할 때 나오는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의 케이스처럼 본인들이 물량을 정리할 때는 이전부터 끌고 올랐었던 거래량을 훨씬 더 상회하는 거래량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박스권에서 만들어주다가 갑작스러운 점 하한가 사태로 들어갔었던 종목이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 블루산업개발처럼 너무나도 작전주의 성격이 강한 종목들보다는 주가의 상승 흐름이 무난하게 연출되는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더 고점을 높여주지 못하고 전고점을 훼손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연출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쌍봉의 패턴이 연출되기 때문에, 지금 대한광통신 전혀 그런 구간이 연출되지 않았었고, 최근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이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이었던 구간을 돌파하고 나자 한번 깨주긴 하지만은 지지가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 반복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대한광통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딸려서 올라오는 21선에서의 지지까지를 받아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전에 보여줬었던 이런 흐름을 지금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형적으로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에서 나오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 경고 해제시키면 바로 날아가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바로 이 투자 경고를 해제한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을 연이어서 발생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거기가 정말로 끝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도 보여줬다시피 이 환상적인 드립을 무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투자 주의 상태에서 이틀 전일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자리에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내가 바짝 따라붙어서 사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러봐주는 자리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종가상에 매수 타점 잡아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제가 이전에 구독자님들께는 미리 바로 이 5월 18일에 이렇게 쥐어짜는 21선 이탈했다가 말아올리는 패턴이 연출되기 이전부터 매수 타점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최대한 저가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2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깨지는 구간에서 접근해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것이 바로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5월 14일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대한광통신 추가적인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짧게 2초 정도만 확인을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폭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쥐어짜는 듯이 어떤 패턴까지도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낙폭을 과도하게 주면서 2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를 한번 훼손했다가 아래 꼬리를 말아올리는 요런 캔들 흐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그때 딸려 올라오는 이 21선에서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갈 수가 있으면서, 네, 영상 보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23,000원 구간에서 아직 21선 깨지기 이전에 2만원 깨질 수 있으니까 대비하시면서 매수 타점 잡아가고 시작하고 분명하게도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이렇게 한번 깼다가 말아올리는 패턴이 분명해도 연출이 됐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영상 내용을 따라오시면서 이 트레이더 K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광통신이 너무나도 좋은 나머지 계속 매수하라고만 하는 그런 흔한 광신도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오해인 이유가, 제가 5월 12일 날에는 분명하게도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라고요.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대한광통신 지금 매도 타점 가져가 보시자라고 제가 영상에서 30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내가 중장기 이상으로 그냥 끌고 가면서 이 대한광통신 눌릴 때마다 더 사고 싶어요. 나는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고점은 좀 피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도로 대응하실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5월 12일 날 얼마 전에 31,500원을 찍었었던 바로 이날에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낙폭을 피해갈 수가 있었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아감으로써 정말로 이 구간마다 발라먹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 이전에 3월 18일 날에는 이 구독자님들께 매수 타점 7,000원 영역대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게 바로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라고 여러분들 3월 18일 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이 대한광통신 매수 타점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6,800원 영역에서의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주가가 거의 4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득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아가면서 여기서는 개미 털기니까 흔들리지 마시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꼬리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라운드 피겨 깨지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 잡아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벌써 10% 넘게 수익권에 있도록 만들어드린 그 장본인이 바로 저 트레이더 K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천차만별로 갈릴 수가 있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앞전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어떤 구간에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이전부터 대한광통신 이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도 바로 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21선을 한번 갔다 왔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갔다 오는 구간인 3월 9일 날에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었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을 3월 9일 날에 4,2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최근에 여러분들 5월 12일 날에 대한광통신을 28,550원 영역에서 매도 대응 안내를 드린 이후로 바로 이 5월 18일 날에도 25,00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23,30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푸근하게 들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돌려주는 패턴이 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장담을 할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고점을 찍는 영역에서는 분명하게도 이게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까 바로 그 구간에서의 매도 대응까지 안내를 드릴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요.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영향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영상 촬영 중에 아무래도 윗꼬리를 좀 발생시키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한광통신이 지금 윗꼬리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유가 이 종목이 끝났기 때문에 윗꼬리를 발생시키고 있는 그 설거지 구간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의 매도세가 적은 양이 꾸준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자,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정말로 적은 양이 나오고 있는 최근의 3거래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적은 양이 꾸준히 좀 나오면서 주가가 상방으로 가는 것을 철저히
철저하게 억누르고 있었던 바로 이 프로그램 측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대한광통신이 지금 투자 경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들의 계획상에선 주가를 너무 과도하게 올려버리는 바람에 어떤 겁니까? 바로 이 거래 정지라든지 아니면 투자 위험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도래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최근에 조정을 보여주기 시작했었던 바로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을 급감시키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다시 한번 만들어봐주고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아이고 대한광통신 살짝 반등 나오니까 도망가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타점 노려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급하게 양봉에서 따라붙어서 자 오늘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었냐면은 대한광통신이 16%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현재 9%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꼬리에서 몰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손실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주식을 하시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깜짝 놀라서 매도 버튼 누르시게 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에서 따라붙는 것만 반복하셔도 정말로 시드는 순식간에 갈려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꼬리가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내가 종가상의 매수 타점을 차라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노려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흐름이 미친 듯이 연출되는 구간에서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의 끝자리에는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음봉을 주는 패턴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장대 양봉을 발생시켜버리는 그냥 투자 경고를 무시하고 바로 이 거래 정지까지 보내버리는 이 미친 광기의 구간이 그 끝의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구간에서는 정말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한광통신이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이 광기의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매도 타점 정확하게 가져가야지만이 과거에 있었던 바로 이 상지건설의 케이스처럼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미친 듯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윗꼬리 음봉이 발생됐었던 종목인데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도 타점 정확하게 가져가야지만이 이렇게 엄청난 낙폭을 피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찍었었던 주가가 56,400원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8,000원까지 떨어져 버린 사태가 발생되고 말았었던 바로 이 상지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광통신 정확하게 그 광기의 끝에서의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드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